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제 심리가 6달 만에 좀 나빠진 지수가 발표됐네요. 네, 갑자기 경제 지표 얘기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른 자연과학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거나 소비하면 실제로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심리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 경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흔히 경제는 심리다 또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향후 경기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통화 조절 수단 미리 경기를 판단해서 금리 등을 결정하겠다 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게 올 초에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다. 하나의 꼭지를 통과해서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1년 후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이게 또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거든요.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6가지 중심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나머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아직까지 체결되지도 않은 데다가 트럼프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작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한국은행 공식 전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6가지 중에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다른 경기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주택값은, 집값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 결과 나타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조사할 당시에 정부가 9월 7일 9.17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급을 대폭 늘려서 아주 앞으로 집값 상승 요인을 근원적으로 좀 막아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주택 공급 대책, 정부의 9.7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이 집값을 완전히 잡아주겠구나라고 안도하지는 않았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소폭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12로 전월비 1% 살짝 올랐습니다. 물론 1포인트, 예. 1포인트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에 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려 1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좀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당국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종을 주는 신호다라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예.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뭐 심리나 지수들을 저희가 함께 좀 얘기해 봤는데 OECD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해서 평가한 것 지금 1%를 유지했습니다. 이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1% 뭐 결코 높은 성장률은 아닌데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전국 혼란 또 트럼프 관세 위협 등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는 1%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0%대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이 OECD에서 다른 경제기구하고는 달리 한국이
올해 1.0 성장할 것이다. 원래 OECD는 1.0이라고 봤었는데 그에 앞서서 국제통화기금이나 한국개발원 같은 데서 우리 성장률을 0%대로 조금 낮추었거든요. 그런데 이 OECD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봤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소비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또 한국 기업의 투자도 일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청신호가 이 OECD 통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IMF에서는 뭐 추가 경정 예산 같은 정책 효과도 있고 구조 개혁, 첨단 산업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정책 등등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 위험에는 또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IMF의 그 협상단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IMF는 1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과 중요 사안을 협의하고 서로 도와줄 거 또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IMF가 세계의 중앙은행이거든요. 단순한 이거 연구소가 아니고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이 가고 있는 방향, 구조조정을 하겠다든지 IT 위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든지 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경제의 하락세를 막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다 하면서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묵직한 경고를 하나 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 중장기하면 보통 3년, 4년, 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한국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한 것이 누적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적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은 지금 인구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는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연금을 수급해야 될 세대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정부로부터 타가야 될 연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라. 그래서 현 상황에서 추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너무 돈 많이 찍어내고 또 확장 재정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라는 데 대한 일종의 가이드, 충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코스피 수치 이야기하기 전에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적발됐습니다. 지금 뭐 슈퍼리치, 금융 전문가 등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정말 중대한 지적인데요. 이 자본주의 경제는 신용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뢰가 없으면 상품 거래도 못하고요.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주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한다. 그게 아담 스미스가 말한 가격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손이 나타나서 이것을 자기 의도대로 조작한다면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돼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고요. 또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돈을 뺏어가는, 그래서 집에 든 강도보다도 사실은 더 큰 금액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거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 정부가 현재 지금 주가 조작이 한국 경제를 망치는 상당히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별 조사단을 지금 발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당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1호로 슈퍼리치 등이 연대한 1천억대 규모의 거대한 주가 조작 흐름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정권감독원 또 금융위원회 정권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의 이미 이득을 취했다.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식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있었던 이런 그 주가 조작, 이게 실제로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을 정부가 앞장서서 잡으려고 했고 또 실제로 잡아냈다라는 점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금융시장도 좀 정상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또 한편에 과연 저 한 건뿐일까?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당자들 폐가 망신도 중요하지만 정권시장 자체가 아예 주가 조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시스템도 근대화시키고 또 감시망도 좀 날카롭게 매우 예리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를 살펴보면 어제 뭐 거의 3,500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식시장 정상화되면 계속해서 좀 오를까요? 예, 이런 대형 주가 조작 사건이 발각이 되거나 정부가 그 범죄 내용을 발표할 때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반응은 주가가 대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야, 믿지 못하겠다. 예. 나도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실망감, 패배감이 시장을 떠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다행으로 정부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니까 코스피가 막 달아올랐습니다. 아, 정부가 확실히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뭐 그런 대목에서 이 정권 시장에서 우리 참여자들, 거기에 들어가는 동학 개미들도 한국 정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이 정부가 대형 슈퍼리치의 주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정말 우리 금융시장에는 그야말로 그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선의에 보이지 않는 손만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뉴욕 증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살짝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기는 했었는데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데요. 원래 중앙은행 총재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정제된 말만 합니다. 그렇죠. 단정적으로 주가가 높다 낮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장이 작심하고 자, 지금 주가 너무 높다. 영어 표현을 그대로 보면요. highly valued, 고평가, 고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fairly, 상당히 고평가됐다. 이렇게 작심하고 현재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한 칼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요, 뉴욕 증시 시세가 역사적 매일매일 신고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경제의 활력 매우 좋은 일이지만 계속 오르기가 어려운 거품이 되면 한꺼번에 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이 대목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 아니라 주가에 경고를 날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제롬 파월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 판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금융 당국에서도 현재 뉴욕시 상황을 좀 너무 뜨겁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대목을 투자자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 이 발언이 오늘 우리 정권시장 코스피 코스닥에도 잘 나가다가 덜커덩 다시 하락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주제를 마지막으로 좀 바꿔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경제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통화 스와프 나왔고 직접적인 통화 매입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요, 우리 정부가 이 통화 스와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그 좀 대조적인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잘 되다가 막판에 삐그덕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이 통화 스와프 문제인데요.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할 테니까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 달러와 한국 돈을 한꺼번에 묶는 어려울 때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한 원화 달러 통화 스와프를 하자. 이런데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중앙은행 소관이다 해서 지금 그 협상이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왜 차별하느냐? 이런 문제가 뉴욕 증시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르헨티나는 자칫 잘못하면 내일 모레 국가 부도가 될지도 모를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통화 스와프가는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인데 이 아르헨티나는 일부 제한된 임시 스와프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그다음에 지금 이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남아메리카에서요. 동맹 관계에 있는 데다가 아르헨티나가 무너지면 미국의 남아메리카 전진 기지가 없다. 이런 점에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로 보여지거든요. 뭐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아르헨티나도 통화 스와프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맹국이고 우리는 더더구나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좀 더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아르헨티나와의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 훨씬 더 명분 있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